이제 됐어. 네, 됐습니다. 네.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오늘은 26번째 이야기,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네, 우리 김혜지 소장님, 저 박선호 교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읽고 김혜수 선생님하고 제가 왜 볼게요.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나는 시인이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었을까? 시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꽃 한 송이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못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저는 지금 제 이름 앞에는 시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으며, 한때는 이런저런 잡지의 기자였으며, 한때는 출판사 대표를 맡아 일해보기도 했으며, 또 한때는 대학의 견인 교수직을 맡아 잠시 시를 가르쳐 보기도 했으나, 이런 직함들은 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시인이라는 이름뿐입니다. 나는 왜 끝까지 국어 교사가 되지 못했으며, 왜 잡지 기자가 되지 못했으며, 왜 다른 일들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둬버리고 말았는가? 언젠가 꾸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때문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는 저만이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가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업을 통해 보다 깊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삶의 체험이 보다 감동 깊은 시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인으로서의 삶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함으로써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직 생활비를 벌기 위해 30대와 40대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어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은 한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 그렇게 칼날 위에서 미친 듯이 산 게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전에서는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지금 이 순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만 하는 데에도 남은 인생의 시간이 부족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음밖에 내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피아노라면 누구나 가장 연주하고 싶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이라는 피아노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저희 피아노가 소음밖에 낼 수 없다면 그것은 피아노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자인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시를 쓰는 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만이 제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연주하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 이상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느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괴로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요한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커서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첫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장군이 되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석에 앉아 다른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있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러자 아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종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기도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종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정치는 사람. 갑자기 어제 이 생각이 나네요. 어제 이제 햇빛들을 타고 같이 여기 도쿄하고 같이 오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김희 교수랑 나랑 둘이는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림 동화에 제 꿈중의 일상에 적어놓긴 했지만 제가 이제 빌딩을 가지고 그 빌딩에 선교사들 와가지고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가 또 교육 사업을 위해서 이제 뭐 어른 아이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시니어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리 돌아다니면서 어,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또 선교지 방문해서 또 선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그렇게 말은 하곤 했지만 내가 실상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까. 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진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 앞으로 진짜 그런 목표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이룰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빌딩을 살려면 내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응. 그달 진짜 돈을 벌어서 생활비 쓰기도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정도 내가 그 빌딩을 살 수 있을까?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리서치도 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책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빌딩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벌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까? 네, 거기까지 또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거를 비슷한 보니까.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 저 약간 비슷하구나.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 섬기는 분이 많진 않지만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왜 안식년에 들어오시면 다 모든 걸 다 팔고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안식년에 들어와서 살 곳도 없고 잠깐 뭐 이제 일주일 휴가 와도 머물 곳도 뭐 친정이나 뭐 시댁 뭐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저분들이 마음 편하게 제가 다녔던 동산교회에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기는 한데 아, 저런 분들이 와서 편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안식년이면 1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1년 동안도 못 계시더라고.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지,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뭐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오시면 편안하게 집은 좀 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 백채의 집을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 머물고 남편이 이제 이것저것 잘 두들기고 뭐 고치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다가 뭐 뭐가 고장났어 그러면 남편이 이제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그맨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종치는 일을 하시는데 닮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 이제 단순히 이 안에는 그 아빠의 인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가 그 삶 속에서 이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아빠가 이제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 시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음, 목사님이라서 종을 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음, 생각하기에 그냥 사람들이 빈부격차 그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아랫부분 이렇게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바라보는 아빠는 인격과 인품이 갖췄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은 큰데 그게 이제 저는 뭐 보험도 아니고 메나테크도 아니고 가장 큰 열망은 주의 일인데 그거에 대한 수단이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열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직업들 자체가 막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 159 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지금 이 순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호성 시인이 자기가 살 때에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일단은 생활비를 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진짜 3, 40대를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결혼하게 되면 일단 가족을 일단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자기 일을 또 찾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어, 하루 24시간을 풀로다가 쓴다라고 하면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든요. 강의하면서 악기 카운도 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탁구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리서치를 해가면서 전국을 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내 돈 들이고서는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이거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제일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마음이 즐거우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조금 움직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혓바늘이 돌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 몸이 이렇게 퉁퉁퉁퉁 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피곤함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지금 기타 배운 지가 3주 됐거든요. 3주 됐는데 그래도 가고 띵띵띵띵 소리 낸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잘 치고 못 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기타를 예전에 우리 집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기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 기타를 내가 띵띵띵띵 이렇게 코드를 띵띵띵 쳐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인생의 목표. 근데 웃긴 게요. 그 주변에서 카본도 그냥 공짜로 주고 맞아요. 기타도 일렉 기타도 그렇고. 연습하라고 그냥 뭐 어쨌든 통은 다 깨졌지만 일렉 기타 이게 통이 통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막 금이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고 어제 또 여기 왔더니 맞아요. 클래식 클래식, 기타도 하나 주겠다고 클래식 기타 새 거 주변에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냥 자기 거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는 첫날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갖다 놨어요. 남다가. 먼저 베풀어야 돼, 확실히. 네. 맞아요.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서 들리는데. 제가 농사 짓잖아요. 상추랑 갖다가 또 주고. 상추랑 고추랑 퇴근하면서 뜯어가지고 갖다 주면 거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제법 많아요. 거의 다 저보다 나 저기 어린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 없어요. 네네. 이제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라 초중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갖다 줘서 잘 안 먹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요만큼 따다 주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다 나눠. 맛있겠다. 가끔씩 가져가서 드시고 일단 싱싱하잖아요. 금방 따온 거니까 밭에서. 그런 게 이게 여기는 가면 정이 있더라고요. 정. 음. 그래서 한국 맞아요.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은데 저는 정우승 시인의 그 글을 읽으면 어,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 말일까지 다니는데 고객들한테 이제 갓김치 택배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편지 쓴 거 음, 해가지고 갓김치 안에다가 비닐을 다 씌워서 편지 젖으니까 다 이제 보내고 월요일 날 끝으로 이제 한 1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갓김치 보내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100명이 저처럼 100명한테 100명한테. 예. 그러니까 야, 그냥 이제 가서 준 사람은 줬고 이제 100명한테 다 보내는데 이제 제가 17년을 봐도 그렇고 저같이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그냥 가서 그냥 문자로 보내거나 막 이러는데 나는 이제 명단 추리면서 이 사람 나한테 계약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거기 가도 이제 끝인데 음, 막 그런 생각 들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뭐 조그만한 거 2만 원, 3만 원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이제 그래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애들 다 키웠는데 고맙지. 그러면서 이제 다 보내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금요일 날에는 사원들이랑 이제 송별회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마음이 계속 좀 싱숭생숭한 거야. 그래도 17년간 일했는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뭐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막 소개도 좀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음, 보험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도 막 느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좀 많이 이제 따뜻한데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서 일도 안 잡히고 그 음,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어저께도 이제 교수님 그 도전 책 그 이제 네, 교보생명에 입사하다 그걸 쳐야 되는데 한 세 줄 쓰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음,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안 잡혀. 네, 그냥 뭐 누구랑 차 마시고 싶고 걷고 싶고 네. 좀 이제 좀 그럴 사람이 때는 우울해지. 다 멈추고,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뭔가가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힘이 좀 좋아요. 필요한 것 같아.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어딘가에 막 이렇게 몰입하고 하는 것들이 좋긴 하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예, 멈추고 싶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따기 싫고 근데 그게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럴 때는. 예,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좀 가라가라 해요. 그렇지. 네. 어떻든 예,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 맞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승 시인이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그 김영한 교수도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어떤 때는 진짜 부질없는 짓 같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게 언젠가 또 만나게 돼요. 근데 나쁜 것도 기억하지만 좋은 것도 정말 많이 기억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좋아서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 제가 그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저는 제 스스로 기억은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하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소통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왜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과 관련이 없는 거를 자꾸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그러시나요? 그게 그 친구가 8주 차가 지나니까 교수님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3주 차 됐을 때 되게 많이 저한테 그게 자기네들은 불편했대요. 그런데 한 8주차 지나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무조건 쓰게 책을 읽고 한 학기에 보통 아무리 작아도 한 권에서 두세 권까지 많게는 한 네 권까지 읽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저는 이 마지막 14주차에 핸드드립 커피 갖다가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커피 갈아 먹었어요. 예, 학생들 쫙 하고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에어컨 틀어서 그런가 감기 들었나 보네. 그래서 일찍 가셔야 그거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 그러면서 수다 떨던 기억들이 그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사진을 찍어야 돼. 혜지 소장님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편한 대로, 편할 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아마 새로 시작하는 곳에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내가 껄껄껄 하고 가면 뭔가 계속 미련이 남는데 그걸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네, 네, 오늘도 모든 네. 수고하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꿈들, 그게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저도 또 우리 박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겠습니다. 하나씩 만들어서 우선 빚부터 갚고 그렇지.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